제일 네. 우리 그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가짜 뉴스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라고 네. 진위를 말씀해 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너무 많죠. 사실 하나만 꼽기에는 제일 핫한 거 뭐 있을까요? 제일 핫한 거요. 기본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그런 비방용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뭐 하나 꼽기에는 참 어려운. 얼마 전에 이게 수준입니다. 나경원 그 국민의힘 의원이 드럼통에 들어가서 그렇죠. 요상한 행동을 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그 드럼통과 이재명 대표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 밈들이 굉장히 극우 성향을 가진 커뮤니티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나경원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가짜뉴스와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가짜뉴스는 허위 조작 정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난 대선에 한번 떠올려 보면 이재명 대표가 깡패들한테 굉장히 많은 돈다발을 받았다. 네. 이 가짜뉴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팩트체크를 한번 했습니다. 이현태 부대변인님이 네. 황당한 얘기죠, 정말. 실제로 처벌받았죠. 네. 그 실제 당사자도 처벌받았죠. 네. 근데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짜뉴스로 인해서 실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이 허위 조작 정보를 단지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그 암덩어리를 하나 지고 가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우리 부대변인들도 이현택 부대변인도 짚어주셨다시피 이런 내용들을 바로바로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이런 사실이 2차, 3차로 유통되지 않게끔 같이 진화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현재 이제 조금 현 시점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한덕수 대행의 출마론입니다. 네. 출마론에 이것도 뭐 가짜 뉴스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서 언론을 이용하는 나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인만이 관세 전문가라서 이런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식의 말을 퍼뜨리고 영어 실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협상 주체로 나서기 좋다라는 언론의 보도도 있습니다. 제가 영어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정도면 저도 통상 외교에 맨 앞에 서도 될 것 같은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이제 언론의 흐름 또한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까지는 아니지만 언론이 뭔가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언론이 군불대는 거야 뭐 누군가는 또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50명이 연판장을 돌려서 이런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데 저는 사실 그런 걸 다 떠나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로는 굉장히 후한무치하고 기가 찰 정도로 화가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한덕수 권한대행을 끄집어내면서 하는 얘기가 통상 전문가고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덕수가 필요하다. 유일무이한 존재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지금.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만든 단 한 명의 총리 아닙니까? 총리 3년 하셨는데 경제가 왜 이렇죠? 실제로 한동훈 그 후보가 그러더라고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한다. 본인들도 경제가 힘든 거 알아요. 근데 한덕수 총리가 경제통이었다면 나라 경제가 이 꼴이 났겠습니까?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고 우리를 이런 위기의 순간까지 내몬 장본인이 한덕수 권한대행이다. 저는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파면 정권의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이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라고 보는 게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했죠. 계엄을 말도 안 되게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막았어야 될 사람은 다름 아닌 한덕수 총리였는데 그것도 막지 못했던 사람이 자신의 최고의 책무조차 제대로 못했다.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망가뜨려 놓고 이제 와서는 자기가 전문가로 나오는 것 국민들이 다 같이 분노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여 조금 남았는데 앞으로 민주당은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겠다. 어떻게 소통하겠다. 사실 뭐 말이 바뀐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 정책을 이야기해놓고 갑자기 왜 성장을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근데 민주당은 굉장히 실용적인 정당입니다. 실제로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장 합리적으로 캐치하는 정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 대선 후보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 파면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이 위기 상황, 경제가 힘들고 민생이 어렵고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성장이 먼저다라고 해서 복지 정책보다는 성장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많은 민주당의 의원님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도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말이 바뀌었다는 평가를 하게 되는 건데, 말이 바뀐 게 아니고 정말 실용주의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최초의 마중물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봐 주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정치로 대한민국을 이 구렁텅이에서 저는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